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부지방에는 폭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부산엔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 장비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같은 무더위 쉼터가 유일한 폭염 탈출구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 이 쉼터가 문을 닫은 데다가 또 쉼터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서 취약계층에게는 그야말로 고달픈 여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5년째 홀로 사는 78살 이순옥 할머니. 에어컨도 없는 방 안에서 무더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근 설치한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자고 나면 여기가 죽죽하게 다 죽고 이래 해도 그 뭐 약 먹고 해갖고 잠이 치이 나니까 그냥 막 자지 돼. 숨도 쉬기 힘든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지역 경로당이 유일한 폭염 탈출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대부분 무더위 쉼터는 문을 닫았고 그나마 문을 연 곳도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2개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좀 무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1,300여 개. 이 중 문을 연 곳은 370여 개에 불과합니다. 재기능을 못하는 쉼터도 수두룩합니다.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선 야간 운영이 필수이지만 밤 10시 이후 문을 여는 무더위 쉼터는 부산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순히 공원을 통째로 쉼터로 지정해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거나 평상 하나 만들어 놓고 쉼터 이름을 붙인 곳도 발견됩니다. 이 작은 평상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늘막 하나 없지만 어르신 최대 5명이 이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많지만 지금 해가 여기 때문에 있어서 내가 여기 앉았잖아 지금. 기상청은 오는 6일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1.5도 높고 폭염 일수도 한 달가량 지속될 예정이어서 취약계층에게는 고달픈 여름이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에서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170번 환자인데요. 169번 환자와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어서 깜깜이 전파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170번 확진 환자는 러시아 어선의 한국인 선장입니다. 지난해 7월 감천항을 통해 입국한 뒤 그동안 자택과 선박을 오갔습니다. 보건당국이 170번 환자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던 169번 환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169번과 170번 환자가 밀접 접촉자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둘 다 정확한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아 현재로선 깜깜이 전파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169번 환자가 다닌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자 174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깜깜이 전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선박에 의한 지역 내 2차 감염이 진행된 상황이라 3차, 4차 감염이 깜깜이 전파로 확산될 경우 파급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검역과 격리가 코로나19 발생 5달이 지난 지난달에서야 시작된 것도 깜깜이 전파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검역이 강화되기 전에는 이런 선원들의 대부분은 검사 없이 지역사회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가격리나 통제 없이 소규모의 숙박시설에 머물러 왔던 것을 한편 인천공항을 통해 부산으로 들어온 해외 입국자 수는 2만 2천 명을 넘어섰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수입산 고기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식당과 정육점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100여 곳이 넘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정육점.
단속 반원들이 냉장고 속 돼지고기를 확인합니다. 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원산지 라벨을 부착해야 하지만 띠처럼 둘러놔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안 보이고 가려졌잖아요 지금. 제가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붙였나 봐요. 이래 붙이면 안 되는데. 한우 꽃갈비살로 표시된 소고기. 알고 보니 미국산 갈비살을 허위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맞고요. 이거는 그것도 럭셔리 들어가는 거 맞고요. 다 한우 맞고 갈비살은 아닙니다. 국내산과 멕시코산 삼겹살을 섞은 뒤 국내산으로 표기해 팔기도 하고 소고기 이력 고유 번호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를 위해 진열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한 배달 음식점은 음식점 내엔 외국산 돼지고기로 제대로 표기했지만 배달 앱엔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업체 112곳이 적발됐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보시기에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업주분들 입장에서도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육류 소비가 느는 데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도 증가한 만큼 원산지 표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 민주당과 부산 통합당이 각각 시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지역 민심 잡기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건설에, 또 부산 통합당은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민주당 부산 지역 대의원 대회에서 박재호 의원이 새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년 임기의 박 위원장은 가덕 신공항 유치에 시당의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해 신공항 백지하에 당력을 모으겠고요. 그리고 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지 우리 시민들은 다 알지만 전국적으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더 강화해 보고요. 지난달 하태경 의원이 새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부산 통합당은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부재로 인한 재난 대처의 허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모로 어려워졌습니다. 수해까지 겹쳐서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중심을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민생을 잘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신임 부산시당 위원장들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년 뒤엔 대선, 그리고 부산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합니다. 때문에 임기 초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지역 현안 해결로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산의 핵심 이슈에 총력을 쏟고 있긴 하지만 두 당의 신임 시당 위원장들은 오는 7일 첫 회동을 갖고 부산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통 사안엔 힘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3명의 희생자를 낸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확대하고 지자체 고위직에 대한 수사도 진행합니다. 부산경찰청은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정의당이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과 유족 1명이 지자체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며 지능범죄 수사대 1개 팀을 추가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참고인을 소환해 동구청과 부산시의 과실 여부, 또 경찰과 소방의 초기 대응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병태 이사장이 부산시 출자 출연 기관장 중 처음으로 컷오프됐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과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6개 시 출연 기관장 성과평가에서 부산경제진흥원장 등 5개 기관장은 연임이, 이병태 이사장은 다음 달 12일로 임기 만료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태 이사장의 경우 단체 카톡방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감봉 처분을 받은 점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을 장기간 개방해도 주변 지역의 지하수 연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부 등이 지난 6월 한 달간 낙동강 하구뚝 개방 실험을 실시한 결과 하천 저층에서 연분이 상류 12.1km 지점까지 검출됐지만 대부분 비에 의해 희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구뚝 주변 지역의 지하수 287곳의 염분 농도도 앞선 두 차례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지난 3차례 실험 결과를 분석해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며 이 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남구 5-6도 선착장 앞바다에서 14살 중학생 A군이 1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경이 A군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쯤엔 온천천 상류 산책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놀이를 하기 위해 계곡으로 접근하려다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입니다. 부산 지역 스쿨존에서 시속 30km가 넘는 구간의 운행 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연제 남문 초등학교 앞 차량 운행 속도를 기존 시속 50km 이하에서 30km 이하로 바꿨으며 다른 스쿨존 구간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의 스쿨존 907곳 가운데 운행 속도 제한이 시속 30km가 넘는 곳은 37곳입니다.